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물리학 3주째 세 번째 시간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전 효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정립된 이 광전 효과는 빛의 양자론의 뒷받침하는 입자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제 3.4를 하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맥스웰에 의한 고전전자기 이론으로는 이러한 실제로 현상에서 발생되는 이런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설명을 여기에 예제 3.4에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 문지방 진동수라든지 빛의 세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광전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문지방 진동수보다 작은 에너지를 갖는 또는 낮은 진동수를 갖는 빛을 아무리 비추어도 광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광전효과입니다. 현상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고전전자기에서는 빛의 세기만 세면은 이 진동수와 관계없이 광전류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 예상은 빗나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예제 3.4에 충분히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광전 효과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공부하고 그것에 맞는 예제를 풀어봄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07페이지, 우리가 이거는 집에서 해보고요. 페이지 107페이지를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줄을 긋고요. 이거를 정리하길 바랍니다. 이게 중간고사에 출제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해놨냐면요. 광에너지가요. 고전적인 화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맥스웰의 고전전자기로는요, 파동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파동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전자기에서 말하는 어떤 파면이라는 것은요, 파가 이렇게 진행이 될 적에 같은 페이즈를 갖는 위상을 갖는 점들의 집합을 파면이라고 하는데요. 빛이 전달되는 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화면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 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양자 또는 에너지 RNA HF 이거를 갖는 불연속적인 영역이에요. 양자 똑같은 말이죠, 그죠? 불연속적인 영역에 광에너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양자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고전 전자기적인 이론은 화면에 균일하게 우리가 분포하는데요. 에너지가요. 그런 게 아니고 양자 또는 에너지 이런 알갱이로서의 불연속적인 영역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그림 3-16의 B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고전 전자기를 우리가 보통 표현할 적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요. 파동적인 성명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는 설명이 약하지만 빛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파동성이 있고요. 이와 같이 양자성이 입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적인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파동적인 성질이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요. 어떠한 경우에서는 입자적인 성질이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 않다.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파동성은요. 관습이나 회절 이런 현상을 설명할 적에는 우리가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자성은요. 오늘 이야기한 광전 효과와 또는 컴퓨터 효과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적인 성질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전자기파는 어떻게 되냐면요. 전기 자기파죠. 그죠? 전기 자기파잖아요. 그래서 알다시피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90도로 수직으로 하면서요. 그 수직 방향에 진동하면서 그 수직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횡파라 그러죠. 그죠? 횡파로. 그래서 전기장은 이렇게 진동하고요. 자기장은 이렇게 앞뒤로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요. 전기장은 이렇게 진동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동적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요. 책에 3-16의 B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이러한 똑같은 현상인데요. 에너지가, 여기 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 덩어리의 입자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HF인 뭐라고요? 거기 적어놨습니다. 광자라고 적어놨습니다. 광자. 우리가 자자라는 이런 뒤에 자자라는 걸 붙일 적에는 알갱이에 보통 이런 말을 많이 붙이죠. 그죠? 전자라든지 또는 양성자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중성자라든지 뭐 이런 자자를 붙일 적에는 알갱이에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빛의 알갱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지방유도선 빛의 세기 광전류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광전효과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금속판이 있었고 그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볼 적에 전자를 모으는 그런 애가 있고요. 여기에 간단하게 전류계가 있고요. 여기에 어떠한 전압을 걸어줄 것인가. 그럴 적에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여기에서 이게 금속판인데요. 전자가 나오고 싶어도 흘러갈 수가 없죠.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 끊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전류계의 게이지가 눈금이 0일 겁니다. 근데 빛을 비춰줄 적에요. 우리가 어떠한 빛을 비춰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광전류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기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데 고전적으로 또는 이 아인슈타인의 양자적으로 접근하는 그게 달랐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때 어저께 뭐라고 그랬냐면요. Kmax는요. 기억나십니까? Kmax가 뭐였죠? 전자에 이 광전자 나오는 자 이 빛이 들어갔을 적에 만약에 전자가 튀어나왔다고 할 적에 여기 전자가 튀어나왔다고 할 적에요.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말합니다. 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 자, 그러면은 이 최대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파란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HF의 강전자가 에너지가 광자의 에너지라고 했죠. 여기 광자의 에너지가 빼기 파이를 쓰는데 이 파이를 뭐라 그랬죠 제가? 기억나십니까? 이 파이를 이함수라고 그랬습니다. 이함수. 그래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금속 여기 표면에서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죠. 일을 해야지 떼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워크 펑션 일함수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일함수는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일함수는 금속, 어떤 금속을 쓰느냐에 따라서 금속의 함수일 겁니다. 금속의 종류에 따라 금속의 특성입니다. 금속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표 3-1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108페이지 표 3-1을 보면 금속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써보면요. 나트륨 같은 경우가 이 파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2.28이 되고요. 단위는 다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4.08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속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파 같은 경우까지 한번 보면은요. 카파가 4.70이 됩니다. 금속 안에서 최외곽 전자가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전자량이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표 3-1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정 효과를 보이는 모든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을 한번 그 그래프에 그림 3-17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Y축, X축이 있는데 X축은 F입니다. 이게 진동수죠. 빛의 진동수가 X축이고요. 자, 잘 보세요. 그 다음 Y축이 뭐가 되어 있냐면요. Y축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스타핑 볼테이지의 전자를 곱해줬습니다. 전자의 전하량을 곱해줬어요. 그럼 그래서 전자를 못 오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겠다, 그죠? 맞습니까? 볼테이지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을 하면은 에너지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볼 적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V의 S에다가 E를 곱하면요 HF에 100이 파이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Kmax가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E에다가 V의 S였어요. 똑같은 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E라는 식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금속 자, 책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했는데요. 한번 저도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럴 적에요. 여러분, 이러한 예를 들어 실험을 한다고 할 적에 어떻게 해요? 어떤 금속에 대해서요, F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VS의 E를 측정을 해봅니다. 그럴 적에 금속 1은 이렇게 되고요. 금속 2가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지점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이걸 볼 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일로 연장이 된다고 볼 적이에요.
여기에 마이너스 파이 2를 그려놨고 파이 1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파이 1, 파이 2라는 것은 이함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01과요. 여기 F02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로부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기울기가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실험을 하면 그려지게 되는데 요 기울기가 지금 나란하게 돼 있죠. 그죠? 좀 아까 잘못 그렸는데 이 기울기가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요. y는 ax 하기 1 더하기 b의 형태잖아요. 그죠? 1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그때 이 y축이 지금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이 f잖아요. 그럴 때 기울기 요 a가 요 h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울기가 h가 되는 거죠. 이 h가 뭐였죠? 여러분들이 과제물 1차 과제물을 제출 거의 다 하셨던데 여러분들이 좀 연구해봤던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가 이 실험으로부터 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험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주어진 금속에 대해서 우리가 금속에 대해서요 F를 변화시키면서 EVSE와 이걸 변화시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울기가 이런 점들이 찍힐 건데 연결시켜서 일직선이 됐을 적에 그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연장을 시켜서 갔을 적에 Y축과 만난 이 Y절편이 뭐라고요? Y절편이 뭐라고요? 그 금속의 이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Y절편이 나와있다 그죠? 물론 마이너스를 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고요. 예제 3.5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5를 한번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풀어보면요.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울게요. 3.5를 풀어볼게요. 아연에서의 강조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아연에서 자외선을 쪼인 아연에서 금방 제가 지웠는데 이게 자외선 제가 파란색을 썼지만 자외선을 쪼았다고 합시다. 예제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요.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V 스타핑 볼테이지가 VS가요. 4.3V로 주어졌을 적에 이 전자에 이 나오는 전자에 아까 전에 이 그림을 볼 적에 있죠. 여기 나오는 전자에 Kmax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때 V 최대 속력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EVS가요 스타팅 볼테이지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을 하면 Kmax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면요. Kmax는 먼저 Kmax를 구해야지 이걸 구할 수 있죠. 그죠? Kmax는 E의 VS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렉트론 볼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는 여기서 지금 이거를 에너지로 두 가지의 단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EV로 생각할 수 있고요. 우선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거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E 그대로 두고요. 4.3의 볼트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4.3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EV는 에너지 단위죠. 그래서 우리가 1줄이 1 일렉트론 볼트는 어떻게 되냐면요. 줄로 고쳐보면요. 4.3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로 나타내는데 책에 6.9 곱하기요. 4.3 곱하기 1.6을 하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Vmax를 구해보는데 이 속도 최대 속도를 구해보면은 요거를 구했으니까 이거는 2분의 1 m2의 전자의 질량 곱하기 V의 맥시멈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V맥시멈은 루트에다가 왜냐면 제곱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m2분의 2에다가 kmax가 됩니다. 그래서 kmax만 구해서 이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책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1.2 곱하기요. 곱하기 10의 6성 미터 per second입니다. 굉장히 큰 속력이지만 뭐 빛의 속력에 비해서는 느리거죠, 그죠? 100분의 1 정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외선을 넣어줬을 적에 아연에서 이러한 전자가 방출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제 3.6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제를 충실히 해서 중간고사에 잘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3.6은요, 철에 대한, 자, Fe, 철에 대한 방전효과입니다. 방전효과인데요. 전체의 세기가, I라고 할 수 있고요. I가 1.0 마이크로와트 퍼 미터 제곱입니다. 그래서 세기라는 것은, 빛의 세기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요. 면적이 A라고 합시다. Area 1.0cm 제곱인 이 철에 입사합니다. 이것이 요 철에 면적에 이게 입사합니다. 철은 빛의 96%를 반사한대요. 96%를 반사. 즉, 이 말은 뭡니까? 4%만 흡수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빛을 이렇게 쪼아졌는데 요 면적에 이만큼의 면적에 쪼아졌는데요. 96%는 반사돼 버리고요. 4%만 여기 흡수돼 가지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흡수 에너지의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흡수 에너지의 3%만이 인계 진동수 F0보다 크다. F0보다 큰 빛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뭔데요? 인계 진동수. 즉, 광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동수. 아까 전에 여기에 있던 여기였습니다. F0. 요 그래프에서요. 그럴 적에 1A번 문제가 뭐냐면요. 강전효과에 실제 필요한 세기는 얼마인가? 강전효과에 지금 들여지는 세기를 말하는데요. 전체의 빛은 이만큼 들어갔지만 반사가 96% 돼서 4%만 흡수되고요. 그 중에서 또 3%만 우리가 F0보다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 I0라고 우리 표현을 해보고요. I0라고 합시다. 들어온 것. 실제로 우리가 강전효과에 반의하는 것은 I는 어떻게 되죠? I0에다가요 4%만 들어가니까요 여기에 0.03을 곱해주고요. 그 중에 3%만 더 되니까 여기에 0.03을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 입사되는 세기는 이만큼의 여러가지 빛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이런 비율 곱해준 만큼만
광전 효과를 나타낸다. 왜냐면은 4%만 흡수되고 그 중에서 3%만이 또 인계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요,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는 3, 4, 10이죠, 그죠? 1.2 곱하기요 10에 마이너스 4성이었는데 12 대신에 이랬으니까 10의 3성 마이너스 3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I0가 1 곱하기 10에 마이크로와트니까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와트 퍼 미터 제곱인데 계산해보니까 1.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성 마이너스 9성에서 마이너스 9성 와트 이래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나노 와트라 그러죠. 그래서 책에는 1.2 나노 와트 퍼 미터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적에 B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B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외선 영역의 모든 광자의 파장이 250 나노미터예요. 람다가 250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면은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미터라는 거죠. 9성 미터입니다. 이거면요, 매 초당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얼마 되느냐? 매 초당 방출되는 전자수. 자, 우선 전자수 방출가, 자, 그러면은 이때 100%의 효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HF인 광자는 전자 하나를 방출하죠. 그때 우리가 앞에 있는 이 A번의 답을 이용해서요, 매 초당 광자수는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HF분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지우겠습니다. 광자 한 개당, 자, 이 전자수는 뭐하고 관계 있냐면요, F0보다 큰 놈의 광자수와 관계 있죠. 인 광자수가 관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만큼인데, 근데 왜냐면 하나의 광자가 하나의 한 개의 전자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죠? 한 개의 광자가, 어떤 광자가요? F가 F0보다 큰 그런 광자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요, 책에 보면은 HF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HF분의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와트다. 면적은 단위 면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 면적을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에 나오는 요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그래서 매 초당 방출되는 광자수를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한 개의 광자가 이만큼이라고 할 적이에요. 전체의 광자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요 F라는 것은 지금 안 주어져 있지만 람다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HC에다가요, 오버 람다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1.2 곱하기 10-9승입니다. 자, 그럴 적에요, 이거를 계산해보면 책에 지금 H를 6.616 곱하기 10-34성, 그 다음 C를 3 곱하기 10의 8성, 람다를 250 곱하기 10의 -9성을 다 대입을 해서 해보니까 1.5 곱하기 10의 9성 계라는 겁니다. 매 초당 이만큼의 전자가 방출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 I가요, 자, 여기에서 한 광자가 한 개의 전자가 된다 할 적에, 그래서 이만한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들이 이만큼 나오게 된다는 건데요.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 나오는 전자를 광전자, 이 전자가 흘러가는 이 흐름을 광전류라 그러죠. 그죠? 빛에 의해서 발생된 전자의 흐름이라 이 뜻입니다. 빛에 의해서, 자외선 빛에 의해서 들어온 놈에 의해서 나온 전자에 흘러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광전류라고 할지에 전류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I는 여기 보면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해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이 전류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개수를 꼭 여기에 이걸 뭐 n이라고 한다면요, 요 n에다가 뭘 곱해야 되죠?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이니까 이거는 지금 근데 1초당이죠. 그래서 1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그냥 전자의 전하량인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인 2를 곱해주면은 그냥 전류가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책에 먼저 이 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여기 2 곱하기 n이라 해가지고요, 2를 어떻게 했냐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롬이고요. 그 다음에 n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1.5 곱하기 10의 9성 개인데요, 여기에 초로 나눠줘야 돼요. 왜? 매 초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눠주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1.5 곱하기 1.6을 하니까 2.4가 되고요,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과 10의 마이너스 9성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10성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쿨롬 퍼 세컨드가 되는데요, 이것이 암페어의 단위입니다. 자, 전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이죠. 그래서 책에 있듯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성은 암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여기 D번 문제는 뭐냐면은, D번은요, D번은 차단지 정수가 즉 F0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다가 H를 곱하면 2람수라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프에서요, 여러분 앞에 여기서 그린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하시나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요,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F0가 있었죠. 그죠? F01, F02 뭐 이런 식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차단진 정수가 우리가 F0가요 1.1 곱하기 10의 15성 헤르츠입니다. 그러면은 철의 이 파이 제로는 어떻게 되냐, 이람수 H에 F0만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일렉트론 볼트의 단위로 나타내 보려고, 왜냐면은 지워버렸는데 어떤 금속들의 이람수가 일렉트론 볼트의 단위로 나타내졌어요. 지금 H가 책에 나와 있는데 4.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성 일렉트론 볼트 세컨드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오느냐, 나는 교수님 아까 H는 6.626,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줄 세컨드잖아요. 근데 아까 1줄이 얼마였냐면요, 1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입니다. 그래서 1줄을 나누기 해가지고 여기 집어넣어 주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곱하기요, 1.1 곱하기 10의 15성 헤르츠인데, 헤르츠는 세컨드 분의 1이죠. 헤르츠는. 그래서 이 세컨드와 이 세컨드가 없어집니다. 계산해보면요, 4.14 곱하기 1.1을 하니까 4.5 4.554 되네요.
맞죠? 4.14 1.1을 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4.4니까 554네 그죠? 554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이게 철의 그러니까 문지방진 노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람다를 아까 250을 넣는다고 할 적에요. 우리가 정지전압 2번 한번 보실게요. 지금 250을 넣어서요. 빛의 광전자 넣었을 적에 그래서 이것은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미터인데요. 이걸 넣었을 적에 광전자가 방출되면 철의 정지전압 이때 정지전압 어떻게 되느냐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E의 V의 S는 Kmax였고요. 이것이 아까 전에 이 그래프 그릴 때 똑같은 식인데요. H의 F-파이입니다. 이 파이는 무지방진동수고요. 그래서 지금 이 F가 람다 주어져 있으니까 H의 람다분의 C 빼기 파이가 되죠. 그러면은요,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여기에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4.5, 4.553. 세개는 4.5라고 하니까 세개대로 할게요. 일렉트론 볼트로 되어 있고요. H는 우리가, 이걸 집어넣어주고요. 4.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선을 넣어주고요. 람다는요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미터를 넣어줘야 되고요. C는 3 곱하기 10의 8성 미터를 넣어주면 미터는 없어집니다. 빼기 1.5죠. 앞에 거를 먼저 계산을 하면은요 17성이 되고요. 2.5 1점 얼마에다가 10에 15성이 되니까 없어지고 4.14 곱하기 2.5분의 3입니다. 빼기 4.5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아마 4.96 정도 나온가 봐요. 그래서 0.46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0.46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빛을 쪼여줬을 적에 아까 전에 이 정지전압은 그걸 바꾸어서 어떤 볼테이지를 끌어줄 적에 즉 0.46 일렉트론 볼트를 보내줄 적에 250을 넣어도 전자가 안 나온다. 철을 사용할 적에. 네, 강의 중에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요 끊겼는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그래서 광전 이 예제들을 통해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의 어떤 입자성 이 양자로를 증명하는 컴스턴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에 110페이지에 있는 컴스턴 효과와 X선에 대해서 읽어와 주시면은 아마 수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그리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수고했습니다.